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 관리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가입 지역과 가입 자격, 그다음에 뭐 가입 조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가입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인수 제한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게 된다고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들은 따로 이제 도서 지역에 관련돼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전국을 하지 않고 이 농가 주소지랑 소금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나 아니면 이 해당된 농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전국 같은 경우는 농가 주소지나 과수원 주소지가 상관이 없죠. 전국에서 그 해당되는 과수원이나 해당된 농지를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해당된 농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양배추는 제주 지역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양배추는 제주 지역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이 농지 주소지는 뭐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가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과수원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부분을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경우에 농가 주소지나 과수원 주소지나 아니면 농지 주소지가 틀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가 매실 재배에 있어 한계 지역이라고 한계 지역, 한계 지역이라고 이 생장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생장기 연평균 기온이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매실에 있는 좀 특징이었어요. 한계 지역에 대해서. 매실도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법은 뭐 따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보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경영체에 대해서 육성 및 지원, 에 관련된 이제 법률에 따라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적인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된 계약자가 아닌 경작자가 아닌 가족 등의 명의는 이제 불가하죠. 당연히 주된 경작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대를 하게 되면 이 과수원인데 원래는 이제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임대를 해버렸어요.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임대 받은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임대한 경우에 임차농은 당연히 이거 임대를 받았던 임차인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과수원에 대한 임대인 소유자라고 했네.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유자가 임대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제 실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단서 조항의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만 있으면 이제 피한정 후견이 법정 대리인과 같이 가능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저희가 흔하게 말하면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 그런 이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그냥 대리인 자체가 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가입 자격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이거는 이제 농업수익감소부장을 가입한 총 7가지 품목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사업지역,
당연히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니까 사업 지역을 이제 세분화했습니다.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해당 품목, 과수면 포도면 포도, 감자면 감자, 해당 품목에 보험을 가입하여 실제 수확량이 있어야 됩니다. 수확량에 대한 실적이 있는 과수원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해당하는 품목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원예 쪽 파트는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고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설을 경작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소유하거나 이걸 경작하지 않고 이제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나 이 버섯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유 또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작물에 대해서 버섯에 대해서 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각각 해당되는 버섯에 어떠한 재배 방식이 있는지 각각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그냥 여기서 써 있는 게 보험 가입 가능한 또한 이제 해당되는 시설물에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보험 가입 가능한 시설물에서 아니 농업용 시설물에서 표고버섯은 표원토, 원모, 톱밥 배지죠. 톱밥 배지. 그 다음에 느타리는 느균병, 그래서 균상 병재배. 그래서 느타리나 표고는 맨 위쪽에서 두 가지가 보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새송이나 양송이는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새송이는 새병, 그 다음에 양송이는 양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두 칸 있는 거는 따로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병재배 방식으로 양송이를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네요. 개인 또는 법인이 다 가입합니다. 보시고 다음 가입 기준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과수 품목은 과수원,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농지가 되겠죠.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다. 다 하나의 리동 단위죠. 리동 단위. 리동에 있는 각각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과수원은 하나예요. 그럼 이제 두 개겠네, 두 개.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제 유일하게 벼나 밀만 개수에 제한이 없고 나머지 품목들은 두 개가 다 제한사항이에요.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들은 없네요. 이때 50만 원에 대한 품목은 벼, 밀, 메밀이 될 거고요. 100만 원 되는 품목은 옥수수랑 콩, 그리고 나머지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를,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 두 가지는 이제 200만 원으로 들어가요. 200만 원으로. 나머지에 대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차의 경우에는 최저 보험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최저자가 꼭 중요한지는 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다 문구상에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최저 보험 가입 면적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또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상관이 없죠. 필지는 어떤 이제 구획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의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가 과수원에 대한 정의 부분을 보니까 한 덩어리, 그다음에 필지 아니면 또 여러 필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품목을 가입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품목이 다르니까 이건 같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계약으로 해서 각각 가입 처리한다. 농협은 농협에서 있는 농협 관할 구역에 속한 과수원 안에 인수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가림설은 아까 보셨다시피 1단지,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할 거고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가 있을 텐데 포도는 18,000원, 대추는 19,000원. 참다리는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계약자 고지사항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시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190. 이거는 시설 단가라는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80에서 130%.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제 오미자 관련돼서 오미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미자는 이제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식묘를 하게 되죠. 이제 식묘를 하는 경우에는 1년차는 안 되고 2년차, 3년차, 4년차. 그다음에 조건 자체가 한번 수확을 할 때 2년간 이제 수확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는 식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년차는 안 되고 2년, 3년차 되고 2년간 수확이 가능하니까 2년, 3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삭벌을 해야 됩니다. 삭벌은 이제 1년차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수확을 하고 나면 3년차부터 가입이 안 되고 다시 이때 또 삭벌 1년, 2년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신규 가입 시 식묘는 2년차 그 다음에 삭벌 같은 경우는 1년차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1년차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뒤로 하나씩 더 올라갔네요. 올라갔으면 이거는 이제 수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수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씩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가입을 했는데 이 일수가 이거에 비해서 또 1년씩 빠르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규 가입이 아니라 이제 기존 가입. 기존에 가입한 오미자인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1년이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여기보다 또 1년씩 더 늘어나 있으니까 이때는 또 수학기가 되겠네요. 수학기. 그 다음에 어떤 유인틀 뭐가 나오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V자형과 울타리형이 나오겠네요. V자형과 울타리형 유인틀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표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 부분도 표 부분도 좀 중요하게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을 할 때 50만 원 미만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 인접 농지의 면적과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로 할 수 있다. 여기는 2개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나 가입 후 농지를 분리도 안 된다. 이렇게 제한도 없고 분리도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농지 내에 이건 또 3개씩 쓰는 거네요. 품종이랑 친하다. 어떻게 보면 품종, 이양식이 친하다. 친환경이라고 쓰면 안 되고 친환경을 쓰는 거는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이제 C값 구할 때만 친환경 쓰고 이때는 친환경 재배가 재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재배 방식 이렇게 방식이 다를 경우에 품종이랑 재배 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다음에 이양 시기는 이마 한번 해주세요. 이양 시기는 마지막으로 이양한 날짜 마지막이 좀 자세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양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여기서 또 숙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다만 숙기라고 하는 거는 뭐 조생종이나 뭐 중생종이나 만생종처럼 수확하는 시기나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가 틀리면 결국엔 또 수확기도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수확 시기가 틀릴 경우에는 한 품종이 다른 부분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90% 이상이 제식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인 1증권은 계약을 가져가는 1인 1증권 그래서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에 그 농지를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하는 거죠.
농지 전체를 그러면 결국엔 농지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쪽에서는 리동이 아니라 읍면동이 나오네요.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에 기타 보험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상으로 저희가 리동 또는 이제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주체가 이제 보험사업관리자잖아요. 보험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농지 구성 방법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리동 그것이 이제 경지 번호로 되는 거고 경지가 합쳐져서 계약 또는 이제 그게 증권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동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당 동일 리동에 대해서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하고 가입한 농지에 여러 리동이 있을 경우에 각 리동마다 각각의 경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이라고 써있네. 보험 계약은 이 경지를 묶어서 각각 경지를 구성해서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을 한다. 그래서 리동에서 경지로 묶고, 그러니까 리동에서 경지로 구성하고 경지를 묶어서 계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전산 조작 시 리동별로 이 목적물을 별도로 합니다. 목적물을 별도로 하여 리동을 경지에 구성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간척 농지는 일반 농지와 또 목적물을 별도로 해서 그 목적물 등록이라고 하네. 목적물 등록을 별도로 한다. 이 부분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맞네요. 원의 시설은 이제 1단지 단위로 가입을 할 거고 단지대 시설 작물은 가입을 하는 게 전체를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일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일부 하우스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연동 하우스는 이제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구조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연결성이 연속적인 시설을 말한다. 연속적인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연속적인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한 단지 내 단동, 연동, 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판단한다.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단동, 연동, 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거니까 단동이면 단동, 연동이면 연동, 유리온실이면 유리온실로 해서 혼재되어 있으면 각각 개별 단지로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소 가입 면적은 아까 전에 비가림선은 200제곱미터였지만 단동하우스는 300, 연동도 300. 여기는 유리온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업용 시설물 자체가 주계약적인 부분이라 이 농업용 시설물 없이 어떤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 딸려 있는 거고 시설 작물은 농업용 시설 안에 재배를 하니까 이 시설 작물이 되는 거라서 만약 시설물 없이 그냥 노지에다 재배하면 노지 작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시설 작물만을 가입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제 워낙 고가고 그다음에 이런 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나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싼 어떤 보험료가 또 책정이 돼서 그런 것들은 부대 시설이나 아니면 그 시설 작물만을 따로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들 내용은 똑같으니까 반복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수확량. 잠시만요. 이제 이 앞부분 정도까지만 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과거 수확량 정도까지 하면 우선 끝나겠네요. 이제 이런 인수 제한 파트들은 다음에 같이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해서 2과목이랑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표준 수확량들 한번 쭉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먼저 포도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포도에 대해서는 표준 수확량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이 표준 수확량을 지금 산출하는데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면적은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곱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가입 주수를 곱하는 거죠. 이때 주간거리, 열간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이제 표본 일항을 선정할 때 이 표본 일항은 전체 일항의 30% 정도 수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한 일항당 연속되는 4개 나무의 주간거리와 그다음에 열간거리. 이 열간거리는 이제 그 일항과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막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4개 나무의 이제 주간거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항이 이제 이 사이가 이제 일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까지가 이제 주간거리가 되는 열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항 사이끼리. 그래서 전체 조사된 주간거리, 열간거리의 어떤 평균값을 구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미터로 입력을 한다. 첫째 자리까지 미터로 입력을 하니까 만약 이게 4.12 나왔다 하면 뒤에는 그냥 절사하시면 되세요. 4.18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다 절사하시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자두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자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떨어지는 거니까 제식 밀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네. 제식 밀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가 혼식했다고 해서 매실과 자두는 이제 혼식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혼식. 그래서 매실도 여기에 혼식 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밤의 경우에는 밤도 자두랑 마찬가지로 제식 밀도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떨어지니까 여기가 그러면 제식 밀도 지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분들 없고 쭉 보다 보면 참다래는 면적이 중요하잖아요. 면적.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 지역별. 그 다음에 참다래만 이렇게 경작 형태. 지금 경작 형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건 저가전 종합 2랑 참다래만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 안에 경작 형태별이라는 문구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령별, 지역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가입 주수에다가 주당 제식 면적은 똑같이 이런 포도처럼 이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추 부분을 봤더니 대추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이 지역별, 수령별 재배 방식이라는 부분인데 재배 형태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재배 형태. 경작 형태가 아닌 또 재배 형태라는 부분이 있네. 이쪽에 대추는 재배 형태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주수를 곱하고 대추도 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식 밀도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유일하게 과수원 상태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과수원 상태 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또 다 어떤 서술 그 표준 수확량에 대한 산출식을 쓰시오. 아니면 빈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례들을 주면 그걸 저희가 곱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매실은 밀도도 중요하고 면적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식 밀도 지수 그리고 면적 지수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매실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지수가 있어. 지역 지수. 그래서 제식 밀도랑 면적에 대한 지수 그다음에 자매가 혼식한다 혼식 지수에다가 지역 지수까지 있다. 아마 이제 이런 계산식이 나오면 이제 함정을 안 넣는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지수값을 가져다 다 쓰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암기를 하셨으면 암기 한 대로 해서 찾으시면 되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계산 문제는 지수 값들을 주어지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대부분 쓰시면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함정이 있다고 하면 또 암기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미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배 유형의 실생묘 여부, 그 다음에 수확기에 대한 연차별로 해서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전체 유인틀에 대한 길이를 곱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인틀 1m에 나와 있던 양에다가 유인틀의 길이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용어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유자와 무화과는 역시나
일주당 제식 면적을 곱하는 거네요. 제식 면적. 이 면적을 중요시하는 게 아까 보셨던 포도, 그다음에 참다래,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유자, 무화과, 감귤. 그다음에 제식 밀도를 중요시하는 게 자두, 밤, 대추, 오미자 잘 떨어지는 품목들이었어요. 오미자가 아니라 오디네, 오디. 이렇게 쭉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때 주당 제시 면적도 역시나 주간거리와 열간거리, 그냥 주간거리, 열간거리가 다 통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작물을 가고 벼 같은 데는 이제 포기당 길이나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데 과수에서는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오디 같은 경우는 품종별 표준수확량에다가 오디 또 제식 밀도지수, 제식 밀도지수가 있을 거고 감귤은 그냥 심플하게 가입수확량에다가 그냥 가입 주수만 곱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가입 면적. 아무튼 감귤은 좀 특이해요. 아무튼 이거 품목별 표본수표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귤은 이렇게 어떤 기존 표준 수량에 나오면 거기다 가입 면적을 곱한다. 그다음에 복분자의 경우에는 포기별 어떤 주수가 아니라 포기별 한 포기당 가져가니까 포기별 표준 수확량에 각각에 대한 포기수가 들어가야죠. 포기수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령 구간별이라는 거거든요. 수령 구간별 아마 이제 이게 저희가 그 표본 구간을 선정하잖아요. 그 한 포기에 대해서 2개씩 더 가져다가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 포기해서 가져다 쓰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한 포기에 수령 구간별로 또 지수를 또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농지별 이제 벼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지역별 표준 수확량이 나올 거고 당연히 이제 죄송합니다. 기준 수량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각각 보정 개수가 제품 이제 제품 이제 여기에 하나는 이항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양식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친환경 재배나 일반 재배처럼 제품의 재배한 재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품종이랑 이항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쭉 보시면 감자랑 양배추가 유사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역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다른 거는 품종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품종별에 대한 지수가 품종별이 있고 그다음에 유밀이라고 했죠. 유밀. 그래서 유형에 대한 지수,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지수가 있습니다. 제식 밀도에 대한 지수, 제식 밀도. 유재석이라고 할까요, 그냥? 유재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재석. 그러니까 감자의 경우에는 이 지역별과 품종을 구분한다. 감자랑 양배추는 그 다음에 유재석이다. 해서 유형에 대한, 그러니까 유는 유형에 대한 지수, 재석은 그냥 제식 밀도라고 해주세요. 제식 밀도 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제식 밀도가 8, 9 있잖아요. 그 평당 8, 9 대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식 밀도를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나 옥수수 관련된 부분들 보면 고구마는 삽식하고 그렇게 해서 제식 밀도가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제식 시기지수가 있다.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는 지역별 품종별 수확량에다가 따로 뭐 어떤 게 있었죠? 그 콩가루 집안에서 아빠가 이제 콩가루에 대한 면적을 재고 있었어요. 콩가루가 좀 널리 퍼져 있어서 면적을 재고 있으니까 딸이 이제 파파, 시방, 멀재.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면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파종 시기, 파종 방법, 멀칭 지수, 재배 면적에 대한 어떤 지수값들이 다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파는 옆에서 뭘 쓰겠다 해서 멀칭 지수랑 숙기 지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만 또 간단히 또 답변 좀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부분 없네요. 이제 평년 착과량에 적과전 종합 투니까 평년 착과량에 100%가 될 거고 농지 기후가 다 평년 수준이에요. 평년이니까 평년 수준이고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기후, 그다음에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때는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평년은 기대한다고 말씀드렸고 표준은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상. 그다음에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이 평년 착관의 100%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거기다 가격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년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결정 및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험금 산정할 때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제 조건으로는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역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인한 기후, 평년 수준으로 인한 영농활동, 평년 수준의 재해 이렇게 봐주세요. 그다음에 산정 기준을 보면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일반적인 수확량과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5년간의 수확량이 A값,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이 B값이잖아요. 그다음 신규 가입은 당연히 여기도 표준 수확량이 들어오겠네요. 이제 신규 가입하니까 가입하는 해의 이제 C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규 가입 시 또 표준 수확량의 100%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과수나 밭작물 중 지금 Y값을 쓰고 있는 게 뭐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부분, 과거에 대한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균값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과거에 대해서 그냥 과거 수확량인데 이 산출연도에 대한 횟수 보시고 OD 같은 경우는 품종별, B값이 품종별 표준 결실수가 되겠네요. 결실수. 이때는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똑같고요. 대신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복분자는 표준 결과모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기간에 따라서 2년에서 4년은 5개, 5년에서 10년은 4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부분들 척관종합2 척관종합2에서 기준 표준 수확량을 구할 때 표준 수확량 표에 의해서 산출한 표준 수확량을 가져갈 건데 사과는 저희가 일반 재배로 하는 거고 배는 소식 재배, 그다음에 단감, 떨부감은 이 표준 수확량표에 의한 표준 수확량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구해야 된다고 하면 표준 수확량 표에 의한 표준 수확량 표자만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D값을 할 때 사과에 대해서 3년은 50%, 4년은 이제 75%가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벼의 경우는 B값이 가입한 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이 될 거고 가입한 연도의 C값 보존계수는 품종 1항 친하다 해서 품종 2항 일자,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에 대한 보존계수값을 서로 곱한 값 이렇게 해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분 이제 가로만 간단히 보면 그냥 뭐 이런 것들 한 번쯤 작성을 해보시고 여기 나왔네. 포도라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사값이 평년보다 클 때 이때는 뭐 조사값을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곱하기 50% 해줘야 되는데 50% 작성을 같이 해주세요.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더 큰 게 조사값이니까 평년 수확량 50% 작으면 이때는 평행 5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과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었을 때는 여기 지금 여기랑을 바꿨어야 되네요. 네. 계속 또 오타가 있네요. 여기는 이걸 삭제해야 되겠네요. 여기 삭제하고 여기는 50% 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사보다 평년이 클 경우에는 당연히 평년값을 쓸 거고 여기는 조사가 최소한 평년의 50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평년을 넘게 되면 그때는 평년값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평년이랑 표준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120%. 예외로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한 착과수가 있으면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인수 제한 파트랑은 이제 내일 모의고사를 보고 금요일 날 이 부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과목도 이렇게 빈칸을 한 번쯤 같이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 안 되시면 저랑 같이 또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자료들은
다 기존에 올려져 있으니까 요약된 자료 플러스 이걸로 가지고 같이 보시면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세요. 네, 오늘도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